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을 그대로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정적인 학대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데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까지 하게 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똑똑하지 않아. 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하나의 정신적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은 이 프로그램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게 있어서 안전함이란 곧 익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괴로운 생각과 행동 패턴 속에서도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뇌는 그것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과 미래를 살피며 위험 요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보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국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망치면 회사에서 잘릴 거야. 답장이 없으니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병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상상하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반복될수록 그것이 점점 진실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왜곡된 사고 패턴을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흑백 논리입니다. 오늘 식단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다 망했어. 이번 프로젝트가 대박나지 않으면 나는 실패자야. 이처럼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입니다. 또 다른 예는 정신적 필터링입니다. 칭찬을 10번 들어도 단 한 번의 비판만 계속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발표는 잘했지만 그 한 부분이 너무 창피했어. 목표는 달성했지만 더 빨리 했어야 했어. 좋은 것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것만 확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왜곡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팀 성과가 안 좋은 건 내 책임이야. 사실 자신과 큰 관련이 없는 일인데도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읽기, 마인드 리딩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지 않았어. 분명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지루해 보였으니까 내 이야기가 별로였던 거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단순히 피곤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 예언, 포춘텔링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차피 떨어질 텐데 지원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절대 변하지 못할 거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이미 실패로 단정짓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나는 이 정도 나이에는 더 성공했어야 했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처럼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당위적 사고, should statement도 있습니다. 또 실수 하나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수했으니까 나는 바보야.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실패자야. 하지만 실수는 행동일 뿐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사실처럼 믿는 감정적 추론, 이모셔널 리즈닝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분명 문제가 있어.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져. 그러니 실제로도 무가치한 거야. 하지만 감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칭찬한 건 그냥 예의였을 거야. 이처럼 자신의 좋은 부분을 계속 축소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패턴들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결국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동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을 끊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위한 6단계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식해 보세요. 지금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실패자라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답장을 안 했어. 나 해고되는 거 아니야? 이 경우는 파국화와 마음 읽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쁠 수도 있잖아. 오늘 휴가일 수도 있고, 단순히 메시지를 아직 못 봤을 수도 있지. 핵심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무엇일까? 흥미롭게도 최악의 상황을 끝까지 상상해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반대로 묻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는 늘 최악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가능성도 함께 떠올려보면 현실은 보통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을 다시 구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해. 대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능한 건 아니야. 나는 항상 실패해. 대신 실수한 적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해 왔어. 처럼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생각보다 조금 더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새로운 생각에 맞는 행동을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점점 나 자신을 믿어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망설이던 글을 한번 올려보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아 라고 믿는다면 어색했던 대화를 하루 종일 곱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뇌에게 새로운 신호를 줍니다. 이 새로운 방식도 안전하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양치를 하루 했다고 평생 치아가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습관도 반복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이 하루 전체를 망치기 전에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입니다.